그 다음에 니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이유로 취소하려면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면 충분하고, 네, 상대방이 표시되었다고 이렇게 상대방도 알고 있으리라 추정이 되면 된다는 거죠. 네. 당사자 사이에 그런 별도로 어떤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거 완전 그냥 뭐 2차 공부하면서 좀 몇십 번을 적은 것 같아요, 답안지에다가. 네. 그렇지만 법률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 피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아니야 쓰고 여기 정도의 그래서 주관적 객관적 관점에서, 네, 주관적 그 당사자의 기준, 그 다음에 객관적 보통 일반인이, 네, 그 사람이 섰더라면, 네, 그리고 그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한다. 네, 의사들이면 의사 집단, 변호사면 변호사 집단, 이런 식으로 차게 중요한 번호는 것이어야 한다. 아무튼간에, 네,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죠. 맞는 거고, 뭐 2000년도 판례를 갖고 온 거지만, 뭐 이거 판례 아니고도 이 부분 내용이 나오는 거는, 네, 판례가 수도 없이 많죠. 네. 2차 답안에다 그대로 그냥 발라주면 되는, 네, 답안입니다. 착오가 나왔다? 2차에서 착오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바르고 시작해야 되는 판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죠. 네, 이런 거 한 번씩 다시 환기시키고 복습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객관식 푸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뭐 맞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맞죠? 제한 능력자가 취소된 법률행위로 수령한 급부는, 네, 현존 한도로 반환하면 되죠. 뭐 전부 반환해야 된다? 네, 틀렸죠. 조문입니다. 141조. 네, 다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한다. 미성년자 뭐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라번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이 임대인의 소유라는 사실은 중요한 필요 조건.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 소유 것을 특히 계약에 내어 삼지 않은 경우라도, 삼지 않은 경우라면, 면을 또 도로 바꿨네요. 경우라면 그런 게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본인 거 아니어도 저기 할 수 있죠. 무권리자 처분행위라는 조문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남의 부동산도 팔을 수 있어요. 남의 부동산 임대할 수 있고요. 다만 나중에 책임을 져야죠. 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사유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로 취소할 수도 있다. 리을 틀렸죠. 좀 75년도 판례요? 좀 옛날 판례네요. 시 때문에 이 75년도 이후로도 엄청나게 판례 인용이 많이 되는 문구입니다. 이 판례는. 네. 그냥 제가 제일 눈에 먼저 띄는 맨 앞줄에 있던 걸로 그냥 갖고 왔을 뿐이지 이게 연도가 의미가 없어요. 이 뒤로도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사유는 될 수 없고, 그쵸? 네. 남의 부동산도 임대할 수 있어요. 뭐 문제 없죠, 뭐. 네. 근데 나중에 진짜 그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따지는 거고, 그 전까지는 뭐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들을 약정하지 않은 이상은.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 이런 거를 이런 경우에만, 예, 이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이런 특별히 약정한 경우가 아니면은 남의 부동산을 임대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임차인이 이거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취소하겠소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리을 틀렸고, 상품의 선정 광고에 있어서 다수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렇다고 하겠으나, 네, 형법과도 관련 있죠. 기망, 이게 과대 광고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이렇게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한 경우에는 이때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해서 뭐 판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미음은 맞는 거, 마는 맞는 거. 26번 예금 계약. 네, 뭐 예금 계약을 단독으로 이렇게 객관식 문제로 구성했네요. 예금 계약도 2차 논점에서 이렇게 잘 나오죠. 네, 법원 행시에서 한번 대판 크게 다룬 적이 있고,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예금 계약은 예금자가 예금 매사를 표시하면서 이렇게 해서 임치의 성질을 갖겠죠. 그래서 은행은 이 예금 예치받은 금액을 가지고 맘대로 대출도 하고 하다가 임치를 맡긴 예금자가 내 예금 돌려주시오 하면 이자 계산해가지고, 예, 돈으로 돌려줬죠. 예, 등가물이죠. 네. 화폐 가치를 그대로 주면 되니까 예금 계약을 할 때 예금자가 맡긴 그 현금 그 지폐 다발을 그대로 은행이 돌려줘야 되는 건 아니죠. 은행은 그 돈을 마음대로 쓰고 그 돈과 돈 가치의 금액으로 다시 그대로 반환하면 되죠. 네. 어차피 지금은 그리고 통장으로만 왔다 갔다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의미가 없죠.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입금 안 하고 횡령하더라도 내가 뭐 그거 알 바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은행하고 직원 사이에서 알아서 직원한테 책임을 묻든지 그건 은행이 알아서 하는 거고, 예금 계약을 한 사람은 은행의 지점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 내놓고 이렇게 집에 왔으면은 예금 계약 성립한 거죠. 네, 아무런 영향이 없다. 뭐 판례 있고요. 판례 다 그대로 갖고 온 거고, 약관에 따라 송금 의뢰인이 이렇게 얘기해서 될 때에는 관계없이, 네,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 예금 채권을 취득하는 거죠. 네. 수금 계약의 예금주가 이렇게 지급 지시를 하거나 수취인의 출시 미치에 관해서 수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와 같은 지급 지시나 착오를 일으켜 또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 네, 예금 채권을 취득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은행에 돈이 입금되는 순간, 네, 자동으로 예금 계약 그 채권이 성립하는 거죠. 뭐 다 맞는 내용들이고, 2022년 6월 판례도 있고, 네, 자금 이체가 은행 간에 이런 체제로 되어 있죠. 네, 우리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성립하고 뭐 취득한다. 3번 판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일단 입금된 순간 예금채권이 성립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4번을 틀리게 됐어요. 2022년도 판례. 송금 의뢰인이 차고 송금임을 이유로 이렇게 해서 반환 요청하고 수취인도 왜 차고로 입금됐네요. 네, 모르는 사람한테 엄청난 거액이 들어왔어요. 네, 그런 경우죠. 예, 그거 은행에서 이제 전화가 오죠. 예, 그거, 네, 모르는 사람 돈이고, 네, 그거 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반환을 승낙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때 이 은행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상계하고 이런 거는 안 되죠. 예, 저 원래 주인한테 돈을 돌려줘야지 뭘 지금 이 사람하고 상계를 해요. 네, 돈 잘못 입금한 원 주인한테 돌려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틀렸죠. 허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당연히 돈 계좌이체 잘못했다고 그거를 뭐 그거 네가 누가 잘못 이체하래? 뭐 이제 못 돌려줘 이렇게 하면은 이거 너무 이거 법 질서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돌려줄 수 있게 해야겠죠. 네. 계좌이체 그거 숫자 잘못 눌렀다고, 요새는 이제 그럴 일이 거의 없긴 한데, 네. 뭐 계좌 번호만 예전에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요새도 이런 경우가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 계좌이체를 하려면은 그 계좌번호 그 성명주가 뜨면서 이 사람한테 입금하는 계좌이체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확인 이게 버튼 여러 번 이렇게 누르게끔 만들어져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걸 바꿨습니다. 네, 4번이 틀렸고, 만기가 정해진 예금 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 채무는 그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쵸, 임차인이 청구를 해야죠. 내 돈 돌려주세요. 네, 예금 계약 해지할 테니까 내 돈 반환해 주세요라고 해야, 네, 저기 하는 거지. 그 계약 만기가 도래했다는 것만으로, 네, 예금 반환 지연을이나 지체 책임 부담하는 건 아니죠. 네, 지체 책임은 항상 상대방한테 행사를 해야죠. 네, 저기 상법에서 어음을 제시를 해야죠. 어음을 들고 이렇게 와가지고 어음을 짠 보여주고, 야, 돈 돌려줘. 네, 어음금 돌려줘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체 책임을 부담하는 거지. 저기죠. 항상 행사를 해야 된다.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랑 같은 논리죠. (27번) 동시행 항변. 너무 중요한 주제에 또 동시행 항변을 그냥 단독 지문으로 냈네요. 기존의 원인 채권과 어음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방금 상법 얘기 어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왔네요. 예. 하여튼 민법 시험이지만 민사법처럼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다 나오죠 그냥. 네. 원인 채권과 어음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원인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환을 지급하겠다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쵸? 예. 어음상 권리가 시효 완성으로서, 예요. 채무자 이중 지급 위험이 없고, 이것도 쎄하죠 이거. 이중 지급의 위험이 없고 원리 행사할 수 없는 이런 경우라면은 동시행 항변을 인정할 필요가 없죠. 네. 지금 인정할 필요가 없는데 있다라고 결론을 고쳐내면서 이걸 이제 고쳤으니까 이거의 문맥에 맞게 여기 중간에 접속사도 아마 바꿨을 겁니다. 2010년도 판례고, 채무자가 오면 것은, 네, 그쵸, 이중 지급을,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원인 채권으로 인해서 그 외상으로 내가 물품을 가져오면서 그 물품 대금 채권을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채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그때 원래는 바로 물품 대금을 주고 물품을 받아와야 되는데 상거래 관계에서 그게 안 되니까 어음을 발행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빚이잖아요. 빚. 야, 내가